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4.15 총선이 마무리된 지 일주일이 넘어가면서 경남은 새로운 우리 지역 일꾼을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경남 지역 선거구별 당선인 모시고 지역민의 궁금증과 바람, 당선인의 공약과 각오 등을 이 현황과 함께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창원시 마산 하포구 선거구에서 64,703표를 얻어 62.96%로 당선된 미래통합당 최영두 당선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슈 토크와 또 인연이 있어서 당선인이 더 반갑게 느껴지는데요. 이 우스갯 공식이지만 이슈 토크 패널은 성공을 한다. 이런. 네, 자주 출연해서 네.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제 공부도 하게 되고 또 토론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정책 연구도 하게 되고 해서 네. 얼굴도 많이 알려지고 네. 그래서 공식이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당선 소감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예, 참 무거운 책임감, 득표율도 높고 했습니다만 이 어려운 시기에 나라도 어렵고 정말 지역도 어렵습니다. 특히 나라가 어려운 것은 경제가 지난 3년간도 어려웠는데 이제 세계 경제가 좋았을 때도 우리나라 경제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이 이 정책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오늘 경제 성장 통계가 나왔습니다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고 우리 세계 경제도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시기에 현 정부가 조금 정책 방향을 수정하고 잘못된 고치고 해야 될 텐데 과연 그럴지 그게 좀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이렇게 되면은 수도권도 수도권이지만 우리 지역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특히 산업위기 지역, 고용위기 지역에 처했던 우리 지역의 살림들이 더 어려워질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같이 해결할 것인가 그런 것 때문에 당선증을 받는 순간부터 정말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이슈 토크에서는 이제 주로 평론만 하고 비판만 하면 됐는데 네.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 올라서 물론 야당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국정을 똑같이 책임지고 토론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하고 더욱 많이 듣고 더욱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행정가로서 청와대와 국회 경험이 있으시지만 국회의원으로는 또 첫 발을 네, 내디디셔서 이 기대반 걱정 반이실 텐데 초선 의원으로서 어떻게 임하실 예정이신지. 네, 사실은 참 초선이라는 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지역에서 더 걱정하시는 분들이 중진 의원이 있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초선으로 그걸 해내겠냐 그래서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초선과는 달리 그래도 국회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해봤고 국회 사무처에서 네. 이제 국회 전체를 대변하는 국회 대변인자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도 근무해보고 또 총리실에서 근무해봤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짜여져 가는지를 좀 보고 배워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국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해봐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건 이제 구경한 거고 직접 하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배운 거를 최선을 다해서 한번 실행해 보려고 하고 다행인 점은 그때 알게 되었던 많은 분들 지금 뭐 장관들, 차관들 또 실장님들 이런 분들이 반갑다고 문자를 많이 보내오셔서 가면 이분들하고 이야기해서 우리 지역 현안을 좀 많이 토론해야겠다. 네. 그래서 다소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역시 책임감이 무겁고 해서 특히 이제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더욱 열심히 듣고 더욱 낮춰서 이렇게 계속 새게 됐겠습니다. 네, 지역민들의 바람이 그만큼 크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더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 당선인 이력을 보면요, 언론사 기자 출신에다 중앙에서도 뭐 말씀하셨듯이 일정 기간 일을 했기 때문에 수도권에 출마를 할 줄 알았는데 의외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계세요. 이 고향에 내려오셔서 맞습니다. 출마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사실은 출마를 하려고 내려온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공직을 다 마치고 이제 경남대 초빙 교수로 내려왔습니다. 네. 경남대 초빙 교수로 고향에 들어왔는데 그때 특별히 이제 다시 기한까지 하게 된 것은 돌아가셨습니다. 제 선친께서 크게 병을 얻으시고 그다음에 마산 지역하고 창원 지역도 그렇습니다만 재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선친이 사는 지역이 재개발로 철거가 되면서 이제 선친이 이제 우리 부모님이 사실 집이 없어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마침 경남대 초빙 교수 자리도 난 만큼 지역으로 기양해서 저도 뭐 돈이 많지 않아서 집을 두 채, 세 채 갈 처지가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이제 여러 제한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우리가 자랄 때 저희가 제 부부가 다 이쪽 지역 출신입니다. 초중고로 나왔고 또 양가가 이쪽이기 때문에 뭐 수시로 다니긴 했습니다만 막상 여기에서 이제 생활을 해보니까 네. 저희가 자랄 때 7대 도시, 마산이 7대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성장하는 기운이 넘치고 화려했죠. 교육이면 교육 정말 화려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의 작은 도시였지만 우리가 전국에 몇 대라는 이런 자부심도 있었고 했는데 도시가 많이 쇠락했습니다. 그건 뭐 우리 마산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창원도 한때 굉장히 성장하는 도시였고 그런데 지금 이게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그만큼 커지고 있기 때문이고 이른바 양극화 같은 이런 현상 때문일 텐데 너무 활력을 잃은 게 안타깝고 해서 기회가 닿으면은 이제 국정에서 배웠던 경험들 또 그동안 맺었던 인맥들 글로벌 인맥까지 해서 또 마산 출신의 또 똑똑한 분들이 많습니다. 정책 경험이 있는 분들 많고 그런 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우리 유권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도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울 수는 없을까 이제 그런 막연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기회가 닿아서 주변에 근유도 있었고 해서 이제 이것도 일종의 봉사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하면 터무니없다 생각하시겠지만 근데 사실은 이 선출직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본인이 모든 것을 그려야 되는 문제고 네. 또 가족들도 상당히 희생에 따라야 되고 주변 지인들도 굉장히 부담을 가져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근데 한번 정말 지역을 위해서 내가 가졌던 그동안의 경험과 꿈과 이런 걸 한번 이야기해보자. 근데 내가 처음부터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나도 하나의 대안이 되어서 우리 유권자들, 우리 지역의 어른들, 그리고 친구들, 후배들 만나보자. 이런 결심을 했던 일이 과분한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귀향하시면서 지역의 사안들을 뭐 더 많이 접하셨을 테고 그렇습니다. 선거운동 하시면서 많은 분들 예, 만나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선거 기간 중에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엇보다 코로나 19 이 사태가 악화되어서 네. 2월 하순부터는 이제 선거운동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12월 17일부터 예비후보 선거를 했기 때문에 네.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물론 이제 이슈 토크도 보고 제가 또 지역의 텔레비전을 자주 나왔기 때문에 더러 TV에 나온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알아보시는 분도 있었지만 역시 신인은 신인이고 굉장히 이름 알리기도 어렵고 얼굴 알리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할 시점에 이제 무슨 행사도 없어지고 네. 또 얼굴을 이렇게 드러낼 수도 없고 마스크를 써야 네, 대면도 힘들었죠. 불가능하고 어디 가게라든가 상가나 거리에서 인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 후보가 슈퍼 전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슈퍼 감염 위험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어려웠던 뭐 대부분 아니라 대부분의 분들이 어려웠을 테고요. 좋았던 점 하나는 선거를 하면서 지난 몇십 년 동안 내가 참 귀중한 인연을 맺었는데 잊고 지냈던 분들을 곳곳에서 만났습니다. 네. 예, 중학교 선생님도 만났고 그냥 크게 잘못했죠 제가. 그래서 선생님들, 친구들 또 친지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선거운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사람을 만나게 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네. 그동안 저는 또 서울서 이제 공직 생활도 했고 또 외국 생활도 하고 해서 상당히 좀 공백이 있었는데 이번에 거의 다 복원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주변인들의 소중함을 더 네. 느꼈다 이렇게 네, 네. 정리를 하면 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이 하버드대 출신이라는 점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대가 클 거고 기대치에 못 미치면 그만큼 실망감이 좀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어떠신가요? 이거 상당히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령을 안 쓸 수가 없고 네. 또 공부하느라고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네. 네, 저건 당연히 쓸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다닌 학교는 이제 행정대학원입니다. 일종의 그 케네디 스쿨이라고 케네디라고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딴 행정대학원입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게 제가 현실적으로 보게 되는 저 역시도 사실은 이른바 586 시대입니다. 네. 81년에 대학을 입학해서 학생운동을 했고 데모를 하고 감옥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 사회라든가 우리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좀 높았던 세대인데 미국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또 많은 그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선에 저 남미라든가 동유럽이라든가 아시아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를 궁금하게 생각해요. 네. 자기들 선친들이 이전에 한국을 도우러 갔을 때는 정말 가난한 나라였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평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됐고 이건 뭐 누가 강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가 홍보 자료를 제가 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경제학 제가 뭐 사실은 저는 사회과학 대학을 다녔습니다만 경제학 결혼 말고는
거시경작행도 들고 말하는데 미지경작을 가르치더라고요. 가르쳐 주는데 이게 선량한 정책 의도하고 시장에서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그런 걸 케이스 스터디를 참 많이 했습니다. 네. 이걸 보고서 제가 그 당시가 노무현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 다음 노무현 대통령 때 시절이었는데 제가 이제 케네디스쿨은 석사는 40에 받았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선량한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서는 참혹한 결과가 나타나 가지고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실패한 모든 정책의 경험들이 외국에서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대부분의 뭐냐면 내가 선량하기 때문에 내 이념대로 내 취향대로 내 고집대로 정책을 해보겠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근데 집값 잡겠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집값 폭등으로 이루어져서 굉장히 큰 고통을 안겨줬던 게 이제 이전 정부에 있었죠. 네. 이번에 근데 이제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같은 걸로 좋은 취지죠. 소득이 성장해서 다 같이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랬더니 갑자기 최저임금을 올려가지고 영세 소상공인들을 또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세 소상공인이 고용하던 또 우리 이웃에 조금 더 어려운 그래서 파트타임을 일을 해서 또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하버드에서 배웠던 경제학 수업에서 이미 케이스로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시기를 통해서 유학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때 또 환율이 비싸가지고 네.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비싼 수업료를 내고 참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우리 세대의 그 정치인들 특히 이제 386으로 이야기되는 정치인들의 뭐냐면 그 당시 우리는 도덕적으로 옳았기 때문에 우리가 네. 하는 일은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민주당의 독선으로 나타나는데 근데 시장 정책 같은 건 그렇지가 않거든요. 뭐 이른바 소주성도 그렇고 탈원전 정책도 그렇고 우리 창원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것도 세계적으로는 이 원전이 예전 원전과 다릅니다. 체르노빌하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원전하고 다른 원전, 굉장히 안전한 원전. 그래서 미국에서조차도 두산중공업의 원전이라면 우리 언제든지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전인데 이걸 너무 이념적으로 세상을 옳고 그른 것 혹은 흑백으로만 분리해서 보는 그게 이제 우리 현대사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또는 우리 경제 정책에 대한 인식 그리고 지금 양극화, 소득 양극화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다양한 시각 차이가 있는데 네. 그 시기에 저는 뭐 제가 다닌 학교 대학원입니다. 뭐 대학원 다닌 걸 가지고 누구든지 기회가 닿으면 갈 수 있는 학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들 이 학교 놀려면 내가 어떻게 가는지 알려주겠다고 내한테 컨설팅 받으면 네.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구든지 갈 수 있는 학교고 제가 배운 것은 아무튼 그렇게 이건 도덕적인 우월감으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세계적으로 다양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재난소득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본에 이미 경험이 있습니다. 돈을 나눠줬더니 돈을 안 쓰더란 겁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수입이 들어온다는 생각이 들어야 돈을 네. 쓰지. 그래서 우리 당에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다른 정책, 지금 직격탄을 맞았던 소상공인이나 이런 중소기업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바로 지원이 되는 방식으로 가야지 소비 진작을 위해서 전 국민에게 이렇게 골고루 나눠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 그 말은 좋아도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일본의 경우처럼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기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네.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교 하버드에서 배운 교훈은 다양한 세계적인 어떤 경험들, 좋은 정책 의도로 시작했는데 참담한 실패로 이어졌던 경험들이 왜 생겼나, 왜 실패했나, 그건 왜 그런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했던 것이 굉장히 지금도 현실을 보는 인식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고 가능하면은 그 시절에 우리 같이 학생운동했던 친구들도 한번 그런 어떤 좀 미시경작, 시장 실패와 정책의 의도와 시장 실패가 어떻게 네. 서로 연계돼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회 가면은 무슨 공부 모임을 하나 따로 만들려고 합니다. 네, 시장과 이론 간의 괴리를 좀 줄여주십사 예, 기대를 예. 하게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책임이 막중하시겠지만 경제 회복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마산 하포구는 전통시장 상권이 몰려 있지만 아무래도 지역이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구도심 역시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당선인께서 이 여러 해법들을 정책과 공약으로 제시하셨는데 이 자리 네.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 그래서 마산 하포구도 마찬가지고 창원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위기입니다. 지금 위기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저는 위기가 아직 본격화 되지는 않았고요. 첫 번째 그 징후는 이제 아파트 미분양률 그리고 재개발 미시공, 네. 착공 지연 또는 미분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빈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부동산 거래가 거의 안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 급감이 얼마나 하냐면 경상남도의 예측을 보면은 지금 330만 명입니다. 경상남도가 2100년이 되면은 60만 명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마산 하포구도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고 지금 5개 구 중에서는 인구가 조금 작은 편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상권, 기존의 집 그런 것 가격을 어떻게 거래 가격을 어떻게 부양할 것이며 또 상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에는 지금 정주 인구는 늘기가 힘듭니다. 결국 지금 주민들 지금 사는 사람들의 인구를 늘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출산율도 떨어져 가지고 마산 시내 초등학교 수십 개가 되는데 지금 출산율 초등학교 입학생 수의 감소 때문에 사실상 매년 초등학교 한 학교가 문을 닫는 정도의 네. 학급수 감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상권을 살릴 것이냐? 저는 이제 거대한 유동 인구를 다시 끌어들여야겠다. 유동 인구를. 네. 그래서 지금 마산이 가진 자연적 매력, 그러니까 지중해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중해가 바다가 육지속으로 깊숙이 들어온 게 사실 지중해입니다. 마산이 대표적인 지중해 특성이 있거든요. 기후도 지중해 비슷합니다. 거제 통영과 둘러싸여 있는 아주 아름다운 바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어시장이라든가 또 250년 골목이라든가 무악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런 네. 도시의 매력. 그동안 사실 우리 산업의 힘, 산업 성장의 시기에는 사실은 제대로 우리가 돌보지 않았던 우리 도시의 매력을 새로운 지리적 매력, 또 기후적 매력을 또는 그 문화적 매력, 또 해산물이라든가 어시장이라든가 이런 우리 시장의 전통시장의 매력을 다시 살려서 거대한 유동인구를 만들자. 그 유동인구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여기서 소비도 하고 관광도 하고 또 체류도 하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제 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스마트 매력 도시로 다시 발돋움 시키겠다는 공약을 했는데 그래서 거대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가질 것이냐, 네. 인공섬에 무엇을 둘 것이냐, 우리 해양 신도시에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 마산 하포의 자연의 아름다움, 지중해적 특성을 가진 바다를 올레길로 연결해서 300리 길을 만들어서 사람이 하루에 100리를 걷거든요. 그럼 마산 오면은 3일은 자야 됩니다. 그렇게 만드는 방법. 그런 여러 가지 전통시장의 매력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산업이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산업의 성장 동력을 이끌 것이냐,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이룩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나 하게 되었고요. 그게 이제 사실 마산의 성장과 마산의 발전은 수출 자유 지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게 딱 50년 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대한민국을 수출 경제로, 수출 주도 경제로 만들겠다고 이제 전략을 짜고 마산에 그걸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산에 노키아라는 기업, 소니 일본 회사, 유럽의 회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왔고 이 마산 수출 자유 지역에 취업을 하려고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사를 옵니다. 그래서 지금 산호동, 지금 신세계 백화점이 산호동에 있는데 지금 보면 왜 저 백화점이 저기 있을까? 도시가 상당히 쇠락해 가는데 근데 그게 이제 몇십 년 전에는 어마어마한 인파로 출퇴근 때 붐볐고 또 노키아 같은 경우는요. 지금은 이제 삼성에 밀려서 많이 삼성, LG에 밀려서 많이 쇠퇴했습니다만 노키아가 전 세계 휴대폰을 독점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불과 10년, 20년 전입니다. 그 노키아 전화의 60, 70%, 80%를 마산 수출자에게 생산했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겁니까? 네. 그 부가 또 얼마나 많이 마산을 그래서 그게 산호동으로 흘러들고 또 부림시장, 어시장, 창동으로 흘러들고 여기에다가 창원기계공단 함께 그 산업의 부흥으로 엄청난 인구가 몰려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경공업이 쇠퇴했고요. 또 기계공단도 이제 산업의 업종의 변화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기다가 정부의 섣부른 탈원전 정책 때문에 직격탄을 또 맞기도 했고 그러면은 이런 산업의 쇠퇴를 어떻게 다시 만회할 것이냐 해서 저는 제2 수출 자유지역, 수출 자유무역지역 여기에는 4차 산업혁명을 주로 하고 이전에는 그게 경공업이었다고 한다면은 조립산업이 위주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새로운 플랫폼 위주 데이터 산업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여기에 오면은 규제가 좀 자유롭고 또 자유무역적이 사실 매력이 뭐냐면은 땅을 살 수는 없지만 굉장히 토지 임대료가 쌉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과중한 그 비용, 투자 비용이 이제 고정 비용이 줄어드는 부담이 있거든요. 유망한 기업들이 창업을 하게 여기서 수출을 하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그리고 요즘은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경치 좋은 데서 일하려고 합니다. 미국에 보십시오. 시애틀,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왜 이쪽이 4차 산업혁명이 흥했느냐? 날씨도 좋고
기후가 좋고 또 풍광이 좋습니다. 마산 하포도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한번 새로운 산업도 일으켜야 되겠다. 또 하나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구가 급감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소중한 사람을 길러야겠다. 우리 예전에 국민교육원장에 나왔습니다만 저마다의 소질과 재능을 바탕으로 하듯이 저마다의 사람이 소질과 재주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19세기의 유럽에서 이 교실이 국민교육 제도가 만들어진 뒤로 전부 한 교실에 수십 명씩 앉혀서 진도를 따라오든 말든 똑같은 걸 가르쳐 왔습니다. 이제는 한 학급이 20명 정도로 줄어들었고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져 있고 교과서가 아니라 디지털 기기로 공부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소중한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또 각각의 학과 진도에 맞추어서 소중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지 않습니까? 한번 학교 교실에 20명 있으면요. 아마 그중에 한 7, 8명 정도는 따라가고 나머지는 이미 자기 공부한 것이기 때문에 딴 공부하고 있거나 나머지 애들은 뭔지 모르고 그냥 수업 시간만 때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낭비를 없애야겠다. 그래서 마산에서 우선 실험적으로 스마트 교육을 실험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키우고 그 학생들의 진도에 맞게끔 수준비를 맞게끔 수업을 해주는 그런 스마트 교육을 한번 시범 도시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전체에 교육 혁명을 한번 일으키고 싶다. 포부가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스마트 시티와 이 청정 자연을 결합한 새로운 마산을 앞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번 21대 국회 통해서 지역 교육청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면 한다. 교육인들의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당선인이 이제 중간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책임이 막중하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마산 이제 우리 창원이 3개 도시가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뭐 구청도 이제 다 5개 구청 나눠주고 했습니다만, 근데 몇 개 공공기관은 그냥 옛날 체제로 유지를 했는데 교육청도 그냥 하나의 교육청으로 되고 지원청으로 이제 저 창원에 남아 있게 되죠. 경남교육청으로 되고 창원 지원청 하나로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산 하포의 경우와 또 창원 성산구의 경우는 아마 교육 다르죠? 환경이나 이게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자율성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이 보장돼야 될 것이고 그걸 위한 무슨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국회의원 아닙니다. 지금 이제 당선되었기 때문에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큰 포부가 다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 마산 해양 신도시를 네버랜드화하겠다 이 공약도 많은 분들의 기대가 큽니다. 지금 어떤 계획들이 마련돼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인공섬 해양 신도시가 참 우리한테는 큰 부채입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그걸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걸 뭐 환경단체들 그동안 반대해왔고 했습니다만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다시 허물 수도 없고 그럼 그걸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대한 이제 유동인구 우리나라 사람이 한 해에 4천만 명이 해외를 나갔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지만 그러니까 이 소득이 증가하고 할수록 인구는 줄어들지만 해외 새로운 곳에 대한 그 가보고 싶다는 그런 바람들이 크고 또 좋은 곳은 비록 거기 살지 않더라도 다시 오고 반복해서 합니다. 근데 동해안을 다시 가듯이 또 여수 밤바다를 가듯이 그게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게 이제 관광적인 매력뿐 아니라 인공섬이라는 게 어차피 생기고 그다음에 이게 창원시랑 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창원시 땅이기 때문에 창원시의 용역 결과도 곧 나올 텐데 제가 대충 알기로는 한 일정 부분은 수익을 창출하면서 민간 기업이 창의적으로 그걸 개발해서 여기 뭐 아파트를 짓다가 이건 안 될 일이고요. 그 지역에 어떤 무엇인가 좀 창의적인 걸 해서 수익도 내고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래서 우리 빚도 갚아주고 또 일정 부분은 이제 시민들의 어떤 그 휴식 공간 또 체육 공간으로 돌려주고 또 일정 부분은 어떤 아주 그 마산하면 생각나는 어떤 랜드마크 공원 또 이게 이제 우리 창원시는 현대미술관 남부관을 유치하겠다고 지금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예술의 종목이 종류가 다릅니다만 시드니 하면 오페라 하우스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게 마산 하면 근데 아주 마산 저쪽 지중해를 바라보는 그런 멋진 미술관이 있고 그게 보면은 우리 문신미술관에서 보고 했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은 그 랜드마크 공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그게 네버랜드가 들어가는데 네버랜드는 뭐냐면은 역시 어떤 이름이 중요합니다. 용인 에버랜드는 다르겠죠. 네버랜드는 사실은 젊은 애들 사이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다 아는 피터팬에 나오는 땅입니다. 꿈과 희망이 끊이지 않는 땅.
그리고 넓지 않는 땅.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 다른 도시에 있는 것을 만들어 갖고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다른 도시에 없는 걸 만들어야겠는데 다른 도시에서 보지 못했던 것. 그게 뭐냐 생각했던 것이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가 모인 것인데요.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 게임에 열광합니다. 그러니까 리니지 게임이라든가 우리 TV 광고도 이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다음에 뭐 서든 택이라든가 무슨 배틀그라운드라든가 많이 알고 계신데요. 그런 게임을 좀 PC방에 손가락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발로 달리면서 또 어깨로 무게를 느끼면서 그걸 AR, VR 기술을 동원해서 한다면은 여기에 인공섬유에 큰 무슨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그 약간의 구름을 만들고 그런 어떤 느낌이 드는 그런 장치를 통해서 또 AR, VR 기술을 통하면은 뭐 그걸 쓴다거나 또는 휴대폰으로 예전에 포켓몬고 잡으러 가듯이 딱딱 어떤 GPS 서비스에 네. 따른 게 나와서 한다면은 상당히 그건 이제 민간의 창의적인 그 아이디어들 게임 산업의 새로운 추세를 반영하는 그런 아이들이 반영된다면은 마산에 가면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을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국내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그런 땅으로 만들고 싶다는 소망으로 네버랜드를 했는데 지금부터 많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네,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맞습니다. IT와 접목을 하겠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인 것 예,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당선인께서는 마산하포구 62.9% 유권자에게 많은 지지를 받으셨습니다. 반면에 지지하지 않은 나머지 37.1% 국민들에게도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책임 있는 신뢰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 게 숙제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네. 각오 한 말씀 앞으로 4년 어떻게 꾸리실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당선증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혔는데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 고맙고 정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또 제가 경쟁했던 선의의 경쟁을 벌였던 박남현 후보와 그 지지했던 분들에게도 또 큰 인사를 드리고 더욱더 귀담아 듣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상당히 우리 정치가 안타까운 것은 과거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과거의 공과를 정당히 평가하지도 않고 과거를 가지고 트집을 잡고 과거를 탓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편가르기를 해왔습니다. 유리한 지지자를 이끌기 위해서. 저는 이제 우리 정치가 미래, 마산이 엄청난 위기, 마산뿐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엄청난 위기, 이런 팬데믹 같은 것도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이뤄나가야 되고 또 그 미래를 함께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편가르기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 그게 우리 미래통합당 이름과 같은데 미래를 위한 같은 어떤 노력, 또 통합된 힘. 그래서 저는 미래와 통합을 의제로 또 미래와 통합을 위한 어떤 정책 개발에 네. 몰두해서 저한테 눈길을 주지 않으셨던 분들에게도 다가가고 귀담아 듣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정말 마산의 미래 또 우리 대한민국의 통합을 위해서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짧게 21대 국회와 20대 국회는 분명히 다를 거거든요. 네네. 이 안에서 어떻게 당선인이 하실까 마지막으로 끝질문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1대 국회는 엄청난 위기 속에 시작할 겁니다. 이미 우리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대한민국 경제도 지금 마이너스 돌아서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전 국회가 당해보지 못했던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서 국회를 할 것이기 때문에 20대 국회처럼 그렇게 다투고 또 누굴 배제하고 할 시간이 없을 겁니다. 이제는 정말로 힘을 합쳐서 새로운 지혜를 모으고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될 정말 비상대책 국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통합과 새로운 마산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4.15 총선 당선인과의 만남 그 첫 시간으로 창원시 마산하포구 최영두 당선인 모시고 당선 소감과 앞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여러 계획들 들어봤습니다. 모쪼록 오늘 한 약속들이 4년 후에 다 이뤘다 이렇게 자화자찬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5